중국사 문명여행 오늘 제 5번째 시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서갱유라는 사자성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서갱유는 진시황이 했다고 하는 나쁜 악행으로 유명하죠. 자, 이 분서갱유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진시황 본기에 진시황은 천하의 책 모두 모아 불살랐고 유생들은 생매장했다라고 하는 거에 나온 건데요. 과연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세상에서 서적을 가장 많이 태운 이가 진시황인가?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것처럼 보여요. 진시황이 가장 책을 많이 불살랐기 때문에 문화유산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유학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가? 그래서 산채를 묻힌 것은 과연 유학자들이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서가 나온 근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삼어천사기에 진시황 본기에 나온 건데요. 자, 제나라 사람 박사 순우월이 나아가 말했다. 신이 듣건대 은나라 주어나라 황조가 천여년간 다스린 것은 자제나 공신들을 제후로 봉해 자신들의 버팀목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제들을 제후로 봉해 천하를 다스려야 합니다. 일을 할 때 옛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순우월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 승상 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과 3대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다릅니다. 순우월이 말한 것은 3대의 일인데 어찌 다르겠습니까? 지금은 천하가 안정되어 백성들은 농사에 힘쓰고 선비들은 법령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생들은 지금 것은 본받지 않고 옛 것을 배워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옛 것을 가지고 지금 것을 비난하는 자들을 죄로 다스립시오. 신이 사관에게 명해 시서 등 의학, 전복, 종수 관련 서적을 제외하고 제자백과의 저작물들을 모두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가 말한 분서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나라 사람 순월이 얘기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시황께서는 자제들을 제후로 봉하지도 않고 그냥 9년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냥 관료들을 전국에 보내서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옛사람들처럼 일을 해야 된다라고 순월이 한 거죠. 옛날 다른 나라들이 한 것처럼 안 하고 왜 9년제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사는 무슨 소리냐, 어떻게 옛날에 하상주 시대에 아니면 주나라 시대에 그런 봉건제를 따르겠느냐. 그러니 그렇게 따르라고 하는 주장들은 다 없애버리고 저자백과의 저작물들을 모두 태우자라고 했던 게 이제 분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갱유라는 것도 한번 보죠. 제나라 사람 서복에 말했다는 거야. 서복은 아시죠? 그 불로초를 진시황이 구해오라고 해서 떠났던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해중에 삼신산이 있습니다. 이름은 복례 방장 영주라고 한다. 선인이 여기에 있다. 청컨대 동남녀 함께 그것을 구하러 가겠다. 라고 해서 이제 보내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연나라 사람 후생과 노생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시황은 천성이 고집이 세고 사나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며 제후 출신으로 천하를 통일하여 마음먹은 대로 일을 행하오. 박사는 비록 70여 명이지만 숫자를 충족시켰을 뿐 중용하지 않으며 승상과 대신들을 모두 이미 결정된 일들을 명령받으니 황제에 의해서 모든 일이 처리되고 있어. 권세를 탐하는 것이 이 정도니 그를 위해서 선약을 구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요. 자, 그런데 이제 후생과 노생은 이렇게 이제 자기 말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게 혼자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후생과 노생이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이 그 소식을 듣고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문학다 방수를 하는 선비를 무더기로 부른 것은 태평성대를 일으키고자 함이요, 방사를 부른 것은 태워 익혀 기인이한 약을 구하게 하려 함이다. 그런데 서불 등은 돌아오지 않고 노생 등은 나를 비방함으로 나의 부덕함을 더하고 있다. 함양에 있는 유생들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진시황이 영을 내려 어사를 보내 유생들을 신문하니 그들이 법령으로 금지한 것은
금지한 것을 범한 자가 460명이었다. 모두를 함양에 생매장하고 천하에 알려 경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징발하여 변경으로 유배시켰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460명의 유생들을 신문하고 함양에 생매장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렇게 갱유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관련된 진시황에게 더 씌운 역사가들의 주장을 한번 해보죠. 진시황은 역사상 가장 악독한 황제로 이름도 없죠. 자, 그런데 자, 진시황은 그러면 어떤 이유로 악독한가? 자,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수십만을 동원해서 흉노를 정벌하고 만리장성을 쌓아 국력을 낭비했다. 불로불사에 집착해서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잡초를 사들이거나 당시 귀금속인 수은을 사는 등 국고를 낭비하고 분서갱유를 통해 학문을 말살하고 유학자들을 죽이고 최후에는 홍위동자가 꿈을 꾸고 꿈속에 홍위동자가 자신의 나라를 빼앗을 거라는 해몽을 믿고 순행길에 올랐다가 병사는 듯 미신에 푹 빠진 제왕이다. 이거는 이제 한나라 시대 뒤에 훗날 한무제 시대에 아니면 그 반고가 쓴 한서 시대에 이렇게 진시황은 이런 사람이라고 평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진시황을 위한 변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흉노를 정벌하고 장성을 쌓은 것이 진시황의 실책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진시황이 가장 책을 많이 불태운 사람인가? 승상이사가 분서를 주장한 이유. 그러니까 이사가 분서를 하자 그래가지고 분서하게 된 거거든요. 자, 함양의 유생들은 왜 생매장됐나? 다섯 번째는 시황자가 순행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뭔가? 그래서 저는 진시황을 좀 변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사실은 좀 악독한 황제로서 이름도 없지만 사실 이 사람의 행위를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저는 이제 변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걸 한번 하나씩 들어가 보죠. 우리는 진시황이 장성을 쌓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쌓은 장성이 지금까지도 북경에 가면 있는 그 만리장성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시황이 쌓은 건 지금 북경에 있는 만리장성일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시황은 어디에 쌓았을까요? 분명히 사마천은 진시황은 북쪽에다가 흉노를 막기 위해서 장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건 장성 쌓은 건 틀림없겠죠. 어디서 쌓았을까요? 제가 여기 이 재미있는 사진 있죠? 평평한 육지와 이렇게 대지와 산으로 되어 있는 고원들이 있죠. 여기 황토고원 있고 황하가 이렇게 돌아나가는데 이 장안이라고 하는 요 함양, 진나라 때는 함양이었습니다. 함양에 있는 관중평원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만 위수를 건너 조금만 가면 고원지대가 나옵니다. 지금의 황토고원인 고원지대. 고원지대 한참 있다가 쭉 위로 올라가면 오르스라고 하는 사막이 있죠. 초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황하와 황토고원을 둘러싸는 오르스 사막이 있는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진시황이 쌓은 장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오르도스 남쪽에 요 산지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산지는 북방의 유목민들이 살던 이제 땅이었던 거죠. 그 유목민들을 통칭하여 흉노라고 불렀던 거고요. 이 사람들을 겨울에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 성을 쌓고 진시황은 장남 부소를 여기다가 배치해서 막도록 했던 거죠. 자, 두 번째, 과연 역사상 진시황이 책을 많이 불태운 사람일까? 그러니까 분설을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이 불태움으로써 천하에 책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흔히 말들을 하는데요. 과연 책을 불태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쭉 봤어요. 이 도서관에 이 사실은 시초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서관이에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도서관을 원래 이렇게 통째로 뜯어다가 도서관을 만든 사람이 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대 술라.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형태는 지금 볼 수가 없고 그 비슷한 모습이 그 켈수스 도서관 있죠. 터키 에베소스에 있는 켈수스 도서관. 자, 이 도서관들은 어떻게 파괴되었을까요? 어떤 특정 사람이 와서 분서해서 없어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다 전쟁으로 불태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죠.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카이사르가 와서 불태웠다라는 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기 5세기경에 기독교인들이 불태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세기에 이집트를 점령했던 이슬람인들이 불태웠다. 이런 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세기, 5세기에 기독교인들이 불태운 게 아닐까. 그냥 불질러 버리면 가장 분서가 쉽죠. 색을 보아서 불태우는 것보다는 도서관에 불을 질러 버리면 가장 간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상 이 중국에 있었던 많은 도서관들이 그런 식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나라의 함양에 있었던 책이 진짜로 가장 많이 없어진 때는 언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함양을 공격했던 항우가 아방궁에 불 질렀다 그러죠. 그 아방궁에 불을 질렀더니 그 불이 3개월 동안이나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방궁에 엄청난 책들이 있었겠죠. 진나라 책들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진시황한테 책을 많이 불사른사로 이제 정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책들도 마찬가지죠.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전란으로 인해서 없어질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4군데 이렇게 규장각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 전기에 조선왕조실록이 보존될 수 있었던 건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그 난리를 피해가지고 살아남은 건 전주에 있었던 서구가 살아남았기 때문이거든요. 나머지 3군데는 다 예, 그 왜군들에 의해서 불태워졌기 때문에 사라졌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산에다가 이렇게 사고를 만들죠. 전란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 얘기는 진시황이 책을 가장 많이 불태운 사람이라고 하는 오명은 아닌 것 같다. 뭐 이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진시황이 그 불을 태운 진짜 이유가 뭐냐, 분석한 건 사실이니까요. 예, 역사 기록에 있으니까 불태운 건 사실인데, 그러면 왜 진시황이 불을 태우게 되었으며, 그러면 이제 결국 승상 이사가 불태우게 한 건데 왜 그랬는가 잘 들여다보면, 자, 순우월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예, 제나라 사람 순우월이 오제시대 방식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오제가 뭐였죠? 네, 황제, 전욱, 제국, 요순. 그러니까 황제, 요순, 우로 걸쳐지는 바로 현명한 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지 왜 그 법과 사상의 엄밀한 형벌로 다스리느냐. 그 다음에 이 주나라의 봉건제로 나라를 해야지 왜 당신은 군현제라고 하는 그런 얼추당타하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도, 특히 진나라가 아닌 특히 제나라의 그 봉건제 방식을 따라서 해야지 왜 새로운 제도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사 입장에서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본인이 개혁을 해가지고 봉건제를 없애고 제후들의 힘을 약하게 하고 왕의 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제압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진나라가 서쪽의 변방의 후진국이었거든요. 근데 동쪽의 제나라가 사실 선진국이었어요. 학문도 발달을 했고, 진나라가 군사력으로 천하를 평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화 수준이 낮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나라 사람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 진나라의 생각 빼고 나머지 이 정치서적, 사실 육아사상이라는 게 사실 정치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다 없애버려야만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한 진나라 입장에서는 진나라의 주장만 남겨놓고 나머지 초나라, 제나라, 그다음에 연나라, 조나라의 사상들은 사실은 없애버리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통일한 진시황 입장에서는 분서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지극히 자연스러운 통치 행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준나라 봉건제란 게 이런 거예요. 왕이 있고 제후가 있고 대부가 있고 사가 있고 백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왕도 힘이 약하고 경대부 이런 지배층이 상당히 힘이 셌던 게 봉건제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진나라를 빼고 나머지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이런 데들은 제후들의 힘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계속 유지를 했었던 게 봉건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그 봉건 시대에 나라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 이 나라국자를 보세요. 이 나라국자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자에다가 요게 밑에 과라고 하는 무기예요. 과.
구에다가 과를 더하면 나라국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사람 이름, 그러니까 사람 입,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 국자의 네모가 뭐냐면 이게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방국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싸인 요 하나가 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게 봉건의 사회였던 거죠. 옆에 이제 사진이 과라고 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안에 들고 영토 안에 담장을 쳐가 있던 게 나라 국자의 형태인 거죠. 자, 그런 어떤 그 봉건제 형태가 이제 유지가 됐던 거죠. 주나라 그렇게 유지가 된 게 본래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맹자란 사람은 봉건제가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자도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요순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고 왕, 제후, 사대부, 그다음에 사계급, 백성 이런 체제로 유지해야 된다가 공자의 가장 큰 주장이었고 맹자도 마찬가지예요. 봉건제가 가장 우수한 제도다. 그래서 이게 나라의 통치도 이렇게 중앙에 제후 몫으로 두고 1, 2, 3, 4, 5, 6, 7, 8, 9 여기 각각의 땅들은 각각 지역의 백성들이 붙여먹을 먹으면서 공동의 제후 몫으로 나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봉건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봉건제를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런 걸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했던 거고, 그다음에 천자 역할은 오로지 하늘의 제사장 역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명을 받은 제고, 그다음에 종묘 사직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주나라 봉건제죠. 그래서 종묘는 조상신에 지내고 사직은 자연신 곡식신에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이 무왕이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죠.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공격해 가지고 거기를 정발한 다음에 은나라의 사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주나라의 자연신 사직이 은나라의 자연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나라를 주나라가 이겨서 주나라의 봉건제가 확고하게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게 그 진시황의 통일 이전 시대였던 거죠. 그런 봉건제가 오랫동안 지배해 왔는데, 자, 진시황에 의해서 육국이 멸해지고, 그 다음에 그 진시황의 그러니까 진나라의 법가 사상에 의해서 각 나라들을 통치하게 된 거죠. 그리고 36개 군현을 지정해 가지고 진시황이 명한 36명의 군수들이 나가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 체계 뭐냐면 결국은 법질서의 확립과 엄격한 집행이다. 그 다음에 기존 봉건제 관행을 무시하고 절대적인 왕권, 오로지 진시황만이 하늘의 천자로서의 역할만 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육아의 인의가 사라졌다. 특히 이 진나라는 서쪽의 변방국가인데, 오랑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인의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치 체제를 당신은 하고 있다 라고 순월이 사실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그 체제는 뭐였냐,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거죠. 법술세. 그러니까 한비자가 주장했던 법과 사상이 법술세라 그랬죠. 그래서 상황이 국가 개조를 해가지고 이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왕 중심의 나라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가혹한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진시황이 했던 업적 중에 그런 거 있죠. 문자. 이것도 그러니까 통일 제국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나라 쓰는 문자와 초나라 쓰는 거, 조나라 쓰는 거, 연나라 쓰는 게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진나라 방식으로 통일하고, 도량형도 마찬가지죠. 도량이 뭐냐면 대빠, 대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했겠어요? 당연히 진나라 기준으로 했겠죠. 제사 방식도 진나라 기준으로, 문자도 진나라 것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남은 게 뭐예요? 사상인 거죠. 근데 그 사상을 순월이란 자는 지금 제나라 중심의 그 육아 사상 중심으로 가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얘기한 그거예요. 진시황 구축 체계는 지나치고 인의를 무시한 거다라고 하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거를 결국은 승상 이사가 분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 거죠. 자, 문자도 통일됐고, 도량에는 통일됐고, 마차바퀴의 기준도 통일됐고, 그 다음에 복식도 모두 군사들의 복식도
검은색으로 다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초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파란색, 붉은색 뭐 골고루 입을 수 있었는데 이 진나라가 통일한 이후에는 모든 군사들이 검은색으로 다 통일하고 그래서 통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정치 제도도 9년제로 바꿨죠. 여기 그림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게 봉건제예요. 황제는 힘이 약하고 그다음에 뭐 일부 자기의 직할령이 있어. 거기서 군수를 파견하는데 제후, 그다음 지역에 또 제후, 왕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그림은 황제에 의한 천하를 직할 체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군수 해가지고 직할 만드는 형태로 승상이사가 지금 나라를 계속 바꾸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화폐, 도량형, 문자, 도로 크기, 법 집행 이미 진나라 통일은 진행 중이에요. 자 그런데 순월이라는 자가 지금 결국 육아사상 중심의 사상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상 통일이 필요한데 그거를 주장을 하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그것이 분서라고 하는 결과로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서는 진시황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만 했던 어떤 통치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갱유를 가보죠. 갱유. 자, 갱유는 460명의 유학자들을 산채로 함양에 파묻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후대 육아 사람들이 엄청 이제 진시황을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가장 나쁜 황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 갱유 때문이에요. 산채로 묻힌 육아 사람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산채로 묻힌 460명은요 육아 사람들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들은 방사를 포함한 무리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문학과 방수를 하는 선비들을 무더기로 부른 것은 태평생대를 일으키자고 함이었다. 그러니까 그 진나라가 있던 함양으로 부른 거죠. 그 문학과 방수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었냐면 제나라에 있었어요. 주로 산동성 지역에 있었던 제나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줬던 거죠. 그래서 방사를 부른 것을 배워 익혀 기이한 약을 구하게 하려 합니다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방사들이 누구죠? 예, 서복이라는 사람. 그래서 서복이 동쪽 가서 불로불사하는 약을 구해오겠다고 했는데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생과 노생이란 사람은 그냥 박사들 있긴 한데 제대로 쓰지도 않고 괜히 이 진시황을 도와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 유생들을 신문해 가지고 그 보니까 법을 어긴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함양에 생매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후대에 한무제 시절이나 아니면 그 한설을 쓴 반고 시절이나 나중에 이제 송나라 시대에 오면 그 유가 사람들이 이 진시황을 그렇게 씹어요. 이 갱유 때문에 그 유교의 무리들이 이렇게 붙였다고 해서. 근데 잘 들여다보면 그 유교의 무리들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얘기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460명이 어떤 사람들일까? 잘 생각해보면 아, 여불이란 사람이 그 진나라에서 여시 춘추라는 거를 편찬하잖아요. 그때 여시 춘추는 온갖 잡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육국이 다 없어졌고 유일하게 뭔가 이런 좀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을 써주는 사람들이 진나라 여불이었기 때문에 제나라에 있던 사람, 초나라에 있던 사람, 조나라에 있던 사람들 다 이런 학자들이 좀 배웠던 사람들이 전부 진나라로 가서 뭔가 활동을 했던 거죠. 거기에는 병가도 있고 음양가도 있고 명가도 있고 종행가도 있고 도가들도 있고 유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방사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에 뭔가 나라가 원하는 시책대로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갱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제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불이라고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서불이 뭐랬죠? 예, 동쪽에 가면 바다 건너 복내 방장 영주에 삼신산이 있는데 거기 신선이 산다. 그래서 그 신선을 모셔오고자 한다. 그 신선으로부터 뭔가 불로불사하는 약을 좀 구해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생불사를 추구한 건 진시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장생불사는요 그 당시에 이미 꽤 있었던 사상이에요. 특히 제 나라에서 이 산동성 지역에 이미 그 당시에 이 불생불사의 사상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만이 오래 살고자 하는 걸 했겠어요? 예, 당시 제왕들이라면 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이냐는 노력을 하죠. 그러고 있다 그러는데 방사들이
여기 보면 백제 금동대학로를 사진을 가졌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 요거의 복례, 방장, 영주, 삼신산이에요. 그 어떤 도교에서 생각하는 이상향의 세계 이런 거를 말해주는 게 금동대향로예요. 이게 저 백제 그 부여 나성에서 발굴된 건데요. 7세기 물건인데 이게 백제가 만들었다는 썰도 있고 중국 남조시대에서 건너왔다라는 썰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향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상향을 생각하고 불로불사를 생각하고 불로초를 생각하는 건 진시황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 태산에 이 제사를 지내갔던 문화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시황도 태산에 가 제사를 지내거든요. 봉선의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천자로서 가서 하늘의 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했겠죠. 특히 누가? 제나라 사람들이, 제나라의 방사들이 그런 거를 쭉 했을 거고, 나중에 한나라 시대 넘어오면 많은 황제들이 요 태산에 가서 이런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한무제 시대에 가면 이 중화사상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황제와 노자를 모시는 황로 사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주로 담당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유가예요. 원래 유가는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하는 전문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자맹자의 그 유교 사상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이 불로불사하는 신선들이 있었다고 하는 문화가 진시황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제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늘 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선이 뭐냐? 이 공덕을 많이 쌓으면 오래 살 수 있는 거. 예, 300번 선을 쌓으면 하급이 신선이 되고 1200번 선을 쌓으면 상급이 신선이 된다. 우리가 아는 옥황상제도 바로 1만 번 선을 쌓아가지고 된 존재가 신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벌써 신선에 관한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서왕모란 존재가 있거든요. 장생불사의 상징. 이 도원결이 나오는 건데, 이 도원이라고 복숭아밭을 가지고 있던 서왕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무제 시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무제 시대에 서왕모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서왕모는 이 곤륜산에 복숭아 나무를 3,600그루 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입구 쪽에 1200그루는 그 중에 그걸 따먹으면 3000년의 수명이 늘어나고요. 중앙가는 6000년, 안쪽 그루는 9000년에 한 번씩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만큼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벌써 한무제식에 만들어지는데, 그 시작이 바로 진시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로불사를 추구한 건 진시황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이제 힌트고요. 자, 진시황 관련된 아주 유명한 거는 요 병마용이라는 게 있죠. 예. 가서 시야하는 가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병마용인데 이 진시황 무덤 앞에 이렇게 1호갱, 2호갱, 3호갱 있어요. 1호갱은 뭐 이렇게 거대한, 여러분 사진에 보신 게 다 1호갱인데 그 안에 그러니까 이 흙으로 만든 이 병사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차도 발굴이 되는데 이것들이 거의 군대와 똑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굴이 되었죠. 그래서 이 실제 이게 가까이서 보면 실제 살아있는 인물을 모델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죠. 얼굴도 다 다르고 이 자세나 갑옷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실제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병마용이 진시황을 위한 무덤 앞에 있는 게 아니라는 썰도 있어요. 예, 저도 이런 걸 되게 흥미롭게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마용이 진시황 무덤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좀 달라요. 보통 무덤은 남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병마용은 동쪽을 향해서 있고, 뭐 이렇게 이 병사들의 옷도 알록달록해요. 지금은 이제 색상이 날라가지고 이렇게 황토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파란색, 붉은색 이런 어떤 색깔이 많이 칠해져 있었다고 그러고요. 동쪽판이 있었다.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보면 이 진경원이라는 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건 진시황의 무덤을 위한 게 아니고 진시황의 할머니뻘 되는 진선태후 마씨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그냥 주장이고요. 근데 이 진시황이라는 존재는 중국 역사에 아주 비교 상대가 없을 만큼 이 독특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뭔가 그 대단한 인물로 좀 더 많이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실 역사가들한테 있어서요. 나쁘게
좀 강조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대단한 황제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한 면도 있고, 좀 사실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진시황이 나라를 망친 것 중에 하나가 괜히 천하를 막 떠돌아다녔다, 순행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나라를 망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진시황은 굉장히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궐에 가만히 앉아서 호의호식하고 지내면 되게 편하고 좋죠. 근데 이렇게 마차를 타고 천하를 5번이나 다녔다는 거, 진시황은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도 보면 27년, 예, 진시황 27년에 농서 북지를 순행하다. 29년에 동쪽을 유람하다. 28년에 태산을 오르다. 32년에 연 지방을 둘러보다. 37년에 초와 연 오 지방을 둘러보고 산동 지방으로 가던 중 사망하다. 이게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대충 이제 요거를 근거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일쪽은 1차는 당연히 서북쪽. 요가 아마 이 오랑캐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한번 거기를 지키는 군사들을 보러 갔겠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산동지방으로 한번 갔다. 그 다음에 3차에는 태산으로 올라가서 제를 지냈다. 그 다음에 4차에는 연나라 지방을 둘러봤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와 오나라를 둘러보고 산동지방으로 가던 중 사망하다. 이게 이제 이 진시황의 순행인데, 이 지도를 잘 보세요. 이렇게 갔을 거다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웃긴 지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여기 허석사란 분이 강의한 건데 방송에서 한 거예요. 거짓말한 분이. 저는 이 얼마나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를 저는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만리장성은 저 북쪽에 있고요. 황하 북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의 뭐 그 요동반도까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순행은 이게 어디에? 서북쪽. 요거는 좀 괜찮은데 2차 순행은 어마어마하죠. 산동반도 맨 끝에까지 가죠. 진시황은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저 산동반도 끝으로는 마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차 노란색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4차는 더 황당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가는데요. 제가 그 지형도가 있는 그걸 보여드리죠. 저 위로 올라가서 이 진시황이 돌아와서 왔다는 건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5차는 더 황당합니다. 이 장강역으로 마차를 타고 갔다고요?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진시황에 관한 주장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결국 오늘의 분서갱유의 정리는 그거죠. 분서는 왜 했느냐? 사상 통일을 위해서 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분서를 진짜로 책을 많이 불태운 건 진시황이 아닌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다. 어쩌면 항우일지도 모른다. 항우가 불태웠기 때문에, 이 궁궐을 불태웠기 때문에 가장 많은 책을 불태운 사람일 거다. 저는 이제 진시황을 좀 변명을 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시황이 또 이 갱유한 것도 마찬가지죠. 갱유한 것도 유학자들만이 아닌 다른 여러 였다. 근데 그러면 진시황이 이 죽고 나서 바로 한 3년 후에 진나라 멸망하거든요. 그럼 진나라는 왜 그렇게 짧은 시간 멸망을 했을까? 저는 그 분서가 촉발된 바로 그 9년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오랫동안 봉건제로 의지해 오다가 7개 국가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의지해 오다가 진나라가 그걸 다 없애버리고 36개 군우에서 9년제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군사력에 의해서 억압을 해서 유지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나머지 6국의 사람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반란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진시황의 잘못은 어찌되었든 실패한 제왕이었다. 그래서 후대인들한테 나쁜 황제로 인정받을 수밖에, 그렇게 인정이 될 수밖에,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분서경유도 그런 차원에서 나쁜 짓을 한 황제로서의 어떤 대표적 사자성어로 남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